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사용자가 자신이 겪은 기이한 경험을 올렸다. 그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외관은 낡고 음습했으며 많은 세대가 공실로 남아 있었다. 그 사용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곳에 입주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큰 불만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시계는 자정즈음을 가리키고 있었고 조용해야 할 시간의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틱틱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 벽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이웃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멈추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같은 시간 이번에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그의 천장 위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윗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발걸음 소리는 방 안을 돌아다니는 듯했고 때로는 그의 머리맡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파트 관리실에 이상한 소음을 문의했지만 관리인은 단순히 건물이 오래되어 생기는 소리일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꿈속에서도 똑같은 발소리와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새벽 3시였고 꿈속의 장면이 너무도 생생해서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어느 주말 그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다. 친구와 함께라면 이상한 소리도 그리 무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친구가 방문한 그날 밤 그는 방금까지의 경험을 친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친구는 그저 낡은 건물의 특유의 현상일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둘은 동시에 발걸음 소리에 잠에 섰겠다. 천장에서 들리던 소리였고 확실히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들었다. 놀란 친구는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보자며 제안했다. 무섭긴 했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 둘은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위층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약간의 틈이 보였고 두 사람은 문을 밀어보았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윗집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다. 그러나 발자국 같은 것들이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발자국은 천장으로 이어지다가 벽을 타고 다시 천장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압도적인 차가움을 느끼며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와 아래층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사용자와 그의 친구는 더 이상 그 윗집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마치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린 그들을 비웃기라도 한 듯 한동안 아파트는 다시 평화로워졌다. 이 글을 쓴 사용자는 그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기이한 경험을 올리며 그 후로도 여러 밤을 잠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의 글은 수많은 댓글과 관심을 받았고 다른 사용자들도 자신이 겪은 미스터리한 경험들을 공유하며 그 이야기는 점점 커졌다. 이 글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혹시라도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갈 때 밤마다 들릴지도 모르는 그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도 어쩌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나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며칠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주었다. 오래된 가옥이었지만 아늑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잠에 들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 섰겠다.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속삭임 소리였는데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다. 나는 혹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전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가끔 바람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다 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둘째 날 밤 또다시 그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명확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방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벽 너머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매우 희미해서 마치 안개처럼 보였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대에 휙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섰다. 끝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이 일을 할머니께 다시 말씀드렸다. 놀랍게도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이웃과 할머니는 오래전이 집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예전에 이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 중 한 나이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 이후로 가끔씩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 급히 짐을 싸고 민박집을 나서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흔들며 조심히 가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셨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 영혼이 내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 여전히 그 답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그 집을 다시 찾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저녁 서울의 한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마친 5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로 구성된 미스터리 탐험대라는 동아리의 일원이었다. 이번 주말 그들은 오래전부터 소문으로만 떠돌던 한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 폐가는 서울내각의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어서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드디어 탐험의 날이 밝았다. 학생들은 준비물을 챙기고 신나는 마음으로 차량을 대여하여 폐가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깊은 숲속에 위치한 폐가였다. 집은 오랜 세월 방치된 티가 났고 곳곳이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했다. 외벽은 칠이 벗겨지고 금이 가 있었으며 창문은 대부분이 깨져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 방은 오래된 가구와 부식된 벽지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두 번째 방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처음엔 평범한 일상들이었지만 마지막 수페이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학생들은 폐가의 가장 으스스한 방인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다.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잠겨 있었지만 힘을 합쳐 문을 열 수 있었다. 지하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정체 모를 낙서와 기묘한 무늬들이 그려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오래된 의식에 사용된 듯한 재단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에 휩싸였지만 용기를 내어 돌아섰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와 1층으로 올라왔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거실의 낡은 피아노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음산한 멜로디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그들은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집을 빠져나오는 순간 한 친구가 작은 방의 창문 너머에 무언가를 보았다. 그곳에는 옛날 사진 속에서 본 듯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의 옅은 형체가 있었다. 그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학생들은 간신히 도망쳐 마을로 돌아왔고 이후 그 집에 다시 발길을 옮기지 않았다. 그들은 인터넷에 자신들의 경험을 올렸고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폐가를 찾았지만 그날의 기묘한 일들은 아무도 재현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 폐가는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여전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그리고 폐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무너져갔지만 가끔씩 폐가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들어갔다 나온 이들은 귀갓길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집에서 봤던 여인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미스터리로 남을 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오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은 채로 수십 년을 방치되어 주변 주민들에게는 귀신집이라고 불리며 꺼림칙한 장소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낡은 주택은 칙칙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의 복잡한 생활에 지쳐 힐링이 필요하다는 마음에 이곳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누구도 오래된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았던 수지는 마을 이미신을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그 집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철문이 녹슬어 삐걱거렸고 열린 틈 사이로 낡은 집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게 이끌린 듯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각종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희미하게 실내를 비추고 낡은 마루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지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매력이 느껴져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텅 비어있고 몇몇 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문이 지워진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괜히 소름이 돋았지만 묘한 느낌의 사진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피아노 건반에서 괴이한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겁이 난 그녀는 급히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가슴은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돌려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수지는 다시 피아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그녀가 미처 보지 못한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이 집에 대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 이곳은 행복한 가족이 살고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가족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로 그 집은 저주받아 영혼들이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두려워졌지만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자마자 그녀는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던 수진에게 그 기척은 점점 다가오고 마침내 그녀의 등 뒤에 멈춰섰습니다. 차갑고 침묵이 감도는 방 안에서 수진은 비명을 지를 수도 없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사라졌던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수진이 사라진 지 며칠 후였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찾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마침내 수색 끝에 그녀는 2층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무사했지만 그녀는 말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그 누구도 그 집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그 낡은 집에 대한 불가사의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한 채 세월의 흐름 속에 서 있었습니다.